일본 차는 楽しかった。すごい 끝났습니다. セール 저는 ことに 20년간 일본 ヒョンデが 자동차 貢献できた 디자이너로 らいい 일했습니다. なと。 도요타가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33조 원이 날아간 일본 자동차 업계, 그 자리를 차지한 충격적인 반전의 주인공이 있었어요.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제가 직접 현대차를 탄 순간 20년간 쌓아온 모든 신념이 무너졌어요. 이게 정말 한국차라고요? 전 세계가 현대차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밀러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20년간 일본 자동차 디자인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죠. 도요타, 혼다, 닛산과 함께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일본 차야말로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 차에 35%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대통령의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 전체를 겨냥한 폭탄 선언이었죠.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도요타 주가가 개장과 함께 12% 급락했습니다. 혼다 8%, 닛산 10%. 하루 만에 33조 원이 증발했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주가 차트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 동료 존슨이 황급히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리사, 큰일 났어. 고객사들이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도쿄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요타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건물을 드나들었죠. 일본 언론은 연일 특보를 쏟아냈습니다. 자동차 대국 일본, 최대 위기 맞나? 미국 관세 폭탄에 일본차 업계 패닉. NHK 뉴스 앵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TV 화면 속 일본 정치인들의 어수선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WTO에 제소할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의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법적 대응으로는 이미 기업들이 입을 손실을 막을 수 없었거든요. 미국 자동차 딜러들의 반응도 혼재되어 있었어요. 일부는 환영했지만 많은 딜러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차 없으면 우리가 뭘 팔아야 하지? 시카고의 한 딜러 마이클 톰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경력 전체가 일본차와 함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일본차 시대가 끝나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자동차 쇼룸에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일본차 코너는 한산했지만 다른 브랜드 코너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도요타 대신 뭘 사야 할까요? 60대 중반의 고객 로버트 씨가 판매원에게 물었어요. 그는 30년 동안 도요타만 타온 충성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35% 관세 때문에 가격이 1만 달러 이상 오르면서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판매원 데이비드가 로버트 씨를 한 코너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뜻밖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였어요. 저는 그 순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현대차가 이렇게 당당하게 미국 쇼룸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현대차요? 한국차요? 로버트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 5년간 품질이 놀랍게 향상됐어요. 특히 제네시스는 벤츠나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대차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된다고요? 제가 알던 20년 전 현대차는 저렴하지만 품질이 의심스러운 브랜드였거든요. 샌프란시스코의 또 다른 딜러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일본차 대신 현대차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정말 좋더라고요.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30대 직장 여성 제니퍼가 말했어요. 그녀는 원래 혼다 파일럿을 사려고 했지만 가격 상승 때문에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들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모터트렌드지의 기사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차 공백, 현대차가 메운다.
기자 스티브 존스는 이렇게 썼어요. 소비자들이 일본차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현대차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현대차가 일본차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어요. 레딧의 자동차 포럼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아이오닉 5 타봤는데 테슬라보다 낫더라. 제네시스 지구공 타면 렉서스가 초라해 보여.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믿기 어려웠습니다. 언제부터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이렇게 평가하게 된 걸까요? 뉴욕의 한 현대차 딜러십은 아예 대기줄이 생겼어요. 평소보다 3배 많은 고객들이 몰려든 겁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딜러십 매니저 마크 윌슨이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고객들이 현대차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 수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지하게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날 밤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간 일본차 최고주의를 믿어왔는데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현대차가 일본차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일까요? 일주일 후, 저는 운명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현대차 미국 본부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컨설팅 의뢰였습니다.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20년간 일본차 외길을 걸어온 제가 한국차와 일할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와서 봐주세요. 현대차 디자인 담당 이사 김민수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엘라베마 현대차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최신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활기찼어요. 이건 제가 아는 20년 전 현대차가 아니었습니다. 이 차를 직접 타보시겠어요? 김 이사가 제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제네시스 GV70이었어요. 저는 주저했어요. 일본차만 20년간 타온 제가 한국차를 운전한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부드럽게 울렸어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기어를 뒤에 넣고 천천히 출발했죠. 그 순간 제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지? 핸들링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렉서스 RX를 타는 느낌과 비슷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았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봤어요. 반응이 즉각적이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시속 120km까지 올려봤어요. 차체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독일차 수준의 안정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아봤습니다. 제동력도 훌륭했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김 이사에게 물었어요. 그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년간 독일 엔지니어들과 협력해서 만든 결과예요. 특히 현대모비스에서 개발한 실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 몸이 느끼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는 정말 좋았어요. 실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시보드 마감재의 질감이 훌륭했어요. 가죽 시트의 봉제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직관적이었고요. 이 차 가격이 얼마예요? 5만 달러 정도입니다. 김 이사의 답변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같은 급 렉서스나 BMW보다 1만 달러 이상 저렴했거든요. 가격 대비 성능이 이 정도라면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선택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20년간 일본차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틀렸을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정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일본차에 대한 편견 때문에 객관적 평가를 못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현대차 경영진과의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저희는 이미 5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 CEO 호세 무뇨스가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엘라베마 공장뿐만 아니라 조지아에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에요. 총 투자 규모가 70억 달러입니다. 저는 그 규모에 깜짝 놀랐어요. 70억 달러면 한화로 약 9조 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국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현지 고용 창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사 담당 임원 사라 존슨이 설명했어요. 현재 1만 2천 명의 미국인을 직접 고용하고 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5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전략이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었군요.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차에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이유였어요. 더 인상적인 건 기술 개발 전략이었습니다. 저희는 실리콘밸리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술연구소장 박진우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수소연료전지까지 미래차 기술의 90%를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고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현대차의 특허 출원 건수가 도요타를 추월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런 준비를 못했을까요? 제가 질문했어요. 박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30년간 미국 시장을 지배해왔으니까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거죠. 실제로 도요타는 미국 현지 생산 비율이 60% 수준이었어요. 현대차의 85%와는 큰 차이였습니다.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저희는 달랐어요. 무뇨스 CEO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야 했죠. 그래서 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위기의식이 오히려 현대차를 더 강하게 만들었던 거군요.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현대차가 미국 정치권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조지아 주지사와 엘라베마 주지사는 저희를 적극 지지해요. 정부관계 담당자가 귀띔해줬어요. 공화당과 민주당 구분 없이 현대차를 환영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거든요. 저는 현대차의 전략이 얼마나 정교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방어막까지 구축해 놓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년간 제가 믿어온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본차가 최고라는 믿음, 한국차는 아직 부족하다는 편견.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박람회였죠.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부스는 의외의 곳이었어요. 현대차 부스였습니다. 아이오닉 7을 공개합니다. 현대차 글로벌 CEO 장재훈 사장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 순간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차는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대차에서 만든 거라고요? 차체는 완전히 유선형이었고 문은 거링 도어로 열렸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내부였습니다. 운전석이 따로 없었어요. 모든 좌석이 회전하면서 거실 같은 공간을 만들어냈거든요.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장 사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1회 충전으로 700km 주행이 가능하고 초고속 충전 시 18분 만에 80% 충전됩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테슬라도 못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현대차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요?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현대차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에서 2배로 늘리겠다는 얘기였어요. 야심찬 목표였지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일본차가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현대차의 수소차 넥소는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상용화되고 있었고, 배터리 기술은 중국 CATL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리사, 놀랍지 않아요? 같이 온 동료 제임스가 물었어요. 그도 20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솔직히 5년 전만 해도 현대차가 이런 수준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현대차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부스에서 만난 현대차 엔지니어들과 대화해봤어요. 그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추격자가 아니에요. 배터리 개발팀장 김현수 박사가 말했어요. 일부 기술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선도하고 있어요. 특히 고체 배터리 기술은 도요타보다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정말일까요?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열린 현대차 프레젠테이션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었거든요.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로보틱스 담당 임원이 발표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어요.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현대차가 정말 이런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현 가능해 보였어요. 현대차는 더 이상 일본차의 대체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 의회에서 한국차에 대한 관세 부과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현대차도 조심해야 할 때가 왔나? CNN 뉴스를 보며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일본차 다음이 한국차 차례일까요? 하지만 현대차의 반응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무뇨스 CEO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의 85%가 현지에서 생산됩니다. 1만 2천 명의 미국인이 직접 고용되어 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5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일본차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조지아 신공장이 완공되면 미국 내 생산 비율은 95%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현대차가 미국에 추가로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텍사스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오하이오에는 수소차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는 현대차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순히 차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정치권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어요.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가 직접 나서서 현대차를 옹호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약속했어요. 공화당 소속인 그의 발언이었어요. 엘라베마 주지사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대차 없으면 우리 주 경제가 타격받아요.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도 현대차 편을 들었어요. 미시간주 출신 게리 피터스 의원이 상원 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어요.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자동차의 본고장 미시간 출신 의원이 한국차를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노동조합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점차 태도가 바뀌었어요. 현대차 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간부 마이클 로우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오히려 일부 GM이나 포드 공장보다 작업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결정적이었어요. 관세논의 소식이 나오자 오히려 현대차 판매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비싸질까 봐요. 시카고의 한 고객 데이비드 스미스가 말했어요. 그는 서둘러 아이오닉 5를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딜러들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고객들이 혹시 가격 오를까봐 걱정하면서 먼저 문의해와요. 뉴욕 현대차 딜러십 매니저 톰 윌슨의 말이었어요. 결국 한 달 후 미 의회의 관세 논의는 흐지부지 되었어요.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현대차 편에 섰거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현대차가 정말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걸요. 오히려 이런 위기를 통해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기업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업무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박람회 IAA 모빌리티 2025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대차 부스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정말 한국차가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옆에 선 독일인 요하네스가 제게 물었어요. 그는 30년간 BMW만 타온 충성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오닉 6를 보려고 왔어요. 친구가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강국 독일에서 이런 반응이라니요. 현대차 유럽 마케팅 디렉터 마리아 곤살레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럽에서 반응이 어때요? 올해 들어 판매량이 40% 증가했어요. 그녀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반응이 뜨거워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2위까지 올라섰거든요. 독일 언론들도 현대차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독일 최대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의 헤드라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차, 독일차의 아성에 도전하다. 기사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현대차의 플랫폼은 폭스바겐보다 효율적이다.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다.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독일 언론이 한국차를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중남미 시장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브라질에서 만난 현대차 중남미 총괄 카를로스 로드리게스가 설명했습니다. 올해 브라질에서 현대차가 도요타를 추월했어요.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위는 여전히 폭스바겐이지만 2위가 현대차예요.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실제로 상파울루 거리를 걸어보니 현대차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현대차는 디자인이 멋져요. 20대 대학생 루이사가 말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좋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브랜드가 정말 인기 많아요. 중동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바이에서 만난 현대차 중동 총괄 아흐메드 알마크툼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우디 왕실에서도 제네시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전통적으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만 사용하던 중동 왕실이 한국차를 선택했다는 거였거든요. 특히 제네시스 지구공 리무진은 벤츠 S클래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예요. UAE에서는 정부 공식 차량으로 현대차가 도입되기도 했어요.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정책 때문에 아이오닉 시리즈가 선택됐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인도에서 만난 현대차 인도법인 사장 SS 김이 설명했습니다. 인도에서 현대차는 이미 2위 브랜드예요. 그곳에서 2위라는 건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특히 젊은 인도인들 사이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일본차가 강세였던 동남아 시장에서 현대차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방콕의 한 딜러 솜차이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도요타나 혼다를 찾았는데 이제는 현대차를 먼저 물어봐요. 특히 젊은 고객들은 현대차를 더 선호해요. 저는 전 세계를 돌아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솔직한 고백을 하기로 한 거예요. 구독자 50만 명이 있는 자동차 전문 채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 밀러입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솔직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20년간 일본차 전문가로 일해온 제가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된 이야기입니다.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구독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현대차를 과소평가했어요. 제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편견이 있었죠. 한국차는 아직 일본차만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화면에 제가 직접 촬영한 제네시스 GV70 시승 영상을 보여줬어요. 솔직한 반응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차를 타는 순간 제 20년 경력이 흔들렸어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리사가 현대차를 인정한다고? 정말 그렇게 좋아요? 일본차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품질, 디자인, 기술, 가격 모든 면에서 현대차가 이제는 일본차와 동등하거나 더 좋아요. 특히 전기차 기술은 확실히 앞서고 있어요. 아이오닉 5를 시승하는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초고속 충전으로 18분 만에 80% 충전되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테슬라도 못하는 속도예요.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평소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현대차에서 돈 받았나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영상 때문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과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영상 후반부에서 저는 더욱 솔직해졌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동차 업계의 중심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질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내린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차를 강력 추천해요. 특히 전기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아이오닉 시리즈를 꼭 시승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영상을 올리고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도 5,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리사 덕분에 편견을 버릴 수 있었어요. 현대차 시승 예약했어요. 정말 용기 있는 리뷰였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어요. 물론 일부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 솔직함을 높이 평가해줬습니다. 그 후 미국 자동차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시장 점유율이 12%까지 올라갔어요. 일본차 전체 점유율 15%에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젊은 층 사이에서는 현대차가 일본차보다 더 선호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차가 이제는 첫 번째 선택지예요. 25세 직장인 에밀리가 말했어요. 그녀는 최근 아이오닉 6를 샀다고 했습니다. 디자인도 멋지고 기술도 최신이에요.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해요. 저는 지금 현대차와 정식 파트너십을 맺고 일하고 있어요. 20년간 일본차 디자이너였던 제가 한국차 컨설턴트가 된 거죠.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은 확신해요. 현대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갈 거라는 걸요. 조용히 성장해온 한국차가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브랜드가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